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지인 미국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인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뉴스로 쭉 보도를 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 미국 뉴욕에 도착을 했고 유엔 총회 참석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 비롯해서 각종 경제 관련 행사들 예정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 순방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경제 관련 관전 포인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뉴욕에서 이제 다자 외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뉴욕에서 있는 그 유엔 총회에서 이제는 발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경제 안에 대해서 이제는 주체들과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 자, 경제 키워드를 뽑는다 그러면 세일즈 외교,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 부분,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미래성장 산업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청와대는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윤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 가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 현지에서 이제 논의를 할 것이다라 보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북미 지역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북미 지역의 투자자들 모아놓고 그 현 정부가 어느 정도 투자자들에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지가 있다. 투자를 받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투자달라 이거죠, 한국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그 한국 투자를 이미 확정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면은 현지에서 투자 신고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일종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북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다 이거를 신고식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할 것으로, 현지에서 발표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킹달러 기조 속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 좀 투자 유치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이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 또 배터리 타격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아마도 최소한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싶은데 후속 조치가 어떤 게 좀 중심이 될까요? 사실 이번에 그 한국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이제 이번에 논의 가운데서 사실 가장 큰 핵심은요. 역시나 이제 IRA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과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어떻게 오고 갈 것인가. 이게 아마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다자 회담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과의 얘기는 아마 정치적인 얘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과의 얘기는 이제 경제적인 얘기가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인데,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시겠지만은 미국 내에 생산된 전기차 또는 그 미국 내에서 아니면은 그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나오는 광물, 전기차 배터리 광물을 사용한 나라, 이거를 사용한 나라들에서 나오는 광물을 써야지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게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커요.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7,500달러가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내가 북미 시장에 있는 소비자고 보조금을 주는데 1,000만 원 덜 받고 우리나라 차를 산다? 그럴 사람은 없거든요, 없겠죠. 사실. 그러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당연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예요. 장사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윤 대통령이 현지에 가서 아마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오고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큰 핵심을 본다 그러면 지금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리쇼어링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자국 내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회사들 다시 한번 미국 내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세계화 추세 때는 사실 오프쇼어링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기지들을 세워서 공장을 세워서 현지에서 만드는. 근데 지금의 미국 기조는 정말로 지금의 이제 리쇼어링 기조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에 있는 공장들 다 미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 해결책이 뭐겠느냐라고 봤을 때 법 개정이거든요.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 개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이미 그렇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할 아젠다를 꺼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 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 다음에 FTA를 체결한 나라들,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이런 나라들은 유예 아니면 예외.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실화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게 좀 가슴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혁준 평가 보실 때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오게 될까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나올 수가 없고, 이미 중간 선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 선거 다음에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예.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죠. 예, 미국과의 선거가 걸려 있는 문제라서 미국 정치권에서 이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사실 중간 선거 이전에는. 그래서 이미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가 사실 이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질문받아도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다음에 논의를 할 것이다. 중간 선거 다음에 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중간 선거까지는 요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네네. 구체적으로 어쨌든 지금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논의가 준비해야 돼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 얘기하셨습니다만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자국 내 표심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렇고 이게 또 같이 추진했던 거죠. 반도체 과학법도 테이블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실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뭐 두 축인데요. 직격탄 맞을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과학법이 뭐냐면 미국의 세액 공제 받을래? 그러면은 이게 그거예요. 바로 이제는 그 중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중국 쪽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세액 공제 못 받는다. 이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는 반도체 과학법입니다. 이거는 거기 맞춰 움직이면은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 그렇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자국 우선주의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었고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과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사실 반도체 과학법도 사실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인을 한다. 서명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에 공장 다 세워놓았거든요. 이미 수술 투자 다 들어간 상태에서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뭐냐면 더 이상 투자하면 세액 공제 빼겠다. 확대하지 말라.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중국 쪽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램 쪽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이 최대 시장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중국 시장에. 그래서 이것도 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양대 산맥이거든요.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게 사실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서 경제 주체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캐나다 트루도 총리와도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경제 관련돼서 어떤 좀 테마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미국하고는 사실 이런 어떤 경제 현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캐나다랑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인지 그러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네. 캐나다는요, 이제 광물 2위 국가입니다. 광물이요? 예, 광물 생산, 특히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같은 이런 광물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중국 다음으로 이런 광물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2위 나라거든요. 그렇군요. 당연히 뭐 캐나다 가서 윤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게 이런 광물 얘기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관계가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기차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런 광물들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공급망 협의체를 좀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동안은 뭐 없었나요, 그런 게? 사실 논의가 많이 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는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캐나다 쪽에다 4조 한 8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예. 배터리 협약체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상태라서 예. 이제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북미 지역에서 나오는 광물 40%를 내년에 써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캐나다가 주요 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캐나다의 광물을 쓰게 되면은 꼭 미국만이 아니고 그렇죠. 캐나다 북미 지역은 다 북미 해당되는 지역 거군요? 포함입니다. 또는 이제는 FTA 체결 국가의 광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이제 캐나다가 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 수밖에 당연히 없죠. 이제 캐나다의 공급망 이런 광물 공급망 협정이 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캐나다가 또 많은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예. 협약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시장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시각의 일각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굳이 미국 갔다가 캐나다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캐나다 총리와 이런 어떤 공급망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오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뭐 미국 갔다가 캐나다 들리는 일이 참 있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 캐나다의 관계란 굉장히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관전 포인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얘기 좀 해보죠. 뭐 저희가 매일 안 할 수밖에 없는 네. 얘기인데 1,400원을 위협하면서 사실상 뭐 1,400원 붕괴할 거다는 깰 거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겠죠. 시중은행들한테 달러 거래 현황 실시간으로 보고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좀 이례적인 거죠. 그럼요. 이례적이죠. 이게 한마디로 지금 환율, 그러니까 달러가 어떻게 오고 가고 있는지를 보고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체크해서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매시간 해달라 그러니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아 이거 그 정도로 환율의 압박이 심각하다라고 느낄 그렇죠. 수밖에 없고 네. 당연히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5일 때 환율이 이제 1,399원까지 치고 올랐었습니다. 장중에는 1,300원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큰 문제구나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죠. 사실 그 전에는 굉장히 구두 개입만 했었습니다. 계속 구두 개입하다가 드디어 이제 15일에 이제 실력 행사에 나섰죠. 그러니까 시중에 한 10억 달러 정도를 풀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한 10억 달러 정도, 총합쳐서 한 17억 달러 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돈 풀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풀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는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환율을 좀 1,400원 이하로 이제 지켜내고 있다. 그게 계속 16일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1,400원 넘어갈 거 같으면은 바로 이제는 실력 행사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환율을 1,400원 이하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예. 실제 지금 본다 그러면 이제는 미세 조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이런 미세 조정은 저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실력 예. 행사 계속적으로 달러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풀기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왜 1,400원을 지켜야 되느냐? 사실 1,400원을 뚫었던 데가 종가를 기준으로 외환위기 때 아, IMF 때였고요. 그다음에 딱 금융위기 때 그때였군요. 2008년도 2008년 때.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IMF 리먼 사태 때 네. 그때 딱 두 번이었고. 그럼 만약에 이번에 1,400원을 이상으로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는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심리적 마지노선을 또 그렇죠. 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1,400원은 당연히 이제 깨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기가 이제는 FOMC 회의.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달러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요. 뭐 당연히 이제는 돈 자체가 이제는 달러로 가기 때문에 달러가 귀해집니다. 달러가 더 인기가 많아지고 그럼 당연히 환율을 1,400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마 지켜내기로 가지 않을까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어차피 높아질 것 같으니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이제 외환보유고를 써서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1,400원은 뚫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일각에서는 1,450원까지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일각에서는 1,500원까지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1,500원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가장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서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환율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을 텐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환율 높아지면 수입 물가 높아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수입 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가 잘 먹는 것들입니다. 뭐 콩이라든지 원두라든지 이게 실생활과 밀접한 네. 것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물가가 또 높아지게 되고 그럼 물가 높아지면 한국은행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금리 올려야죠. 그러면 금리가 또 급격하게 올라지고 부채 또 그러면 또 대출 있으신 분들은 또 이자 내느라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환율이 정말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지금의 고환율 상태는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다 같이 이 위기를 잘 버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짧게 좀 짚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공사 중단된 지 한참 됐는데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네. 때문에 바라보는 곳인데 1인당 조합원 1인당 1억 8천만 원의 추가 부담금 안게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상당히 조합원들한테 부담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공사가 좀 잘 다시 재개될 것인가 네.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공사는 지금 이제 11월께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그렇게 이제 구두 약속이 된 상태고 11월 달에 이제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는 시공단 쪽에서 이제는 총 금액을 봤더니 한 4조 3,6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는 바로 조합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한 3조 2천억 원 정도거든요. 그 차액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조합원들 숫자가 있습니다. 6,1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걸 나누게 한 거죠. 산술상. 그랬더니 한 사람당 추가 내야 될 공사비가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사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몇 분의 계획이느냐. 그러니까요. 큰 예.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반 분양 그냥
일반 분양 가격을 좀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 특히 실수요자 중심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내고 청약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또 이게 또 서민들에게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 있다. 그래서 과연 이 스케줄대로 이 조합원들이 과연 이 돈을 내고 들어갈지는 아마 이제 조만간 아마 회의를 열 거거든요. 내달 한 15일에 총회를 연다고 하니까 이 당시에 이미 결정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후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경제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